아, 너무 추운 것 같아. 너 진짜 하나도 안 춥냐? 어떻게 반팔을 입고 이렇게 캠핑을 할 수가 있는 거야? 너무 추워. 너 이거 없어? 동계 캠핑 필수템 난로 없는 거야? 근데 어떻게 캠핑을 왔어? 그런 게 있어?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트로 캠프의 인트로입니다. 이제 슬슬 날씨도 많이 추워지고 있는 것 같습니다. 무더운 여름 캠핑 나느라 다들 참 고생 많으셨습니다. 확실히 많이 날씨가 추워진 것 같아요. 그래서 사람들은 보통 이제 봄, 가을, 특히 가을에 캠핑을 하기 되게 좋다고 얘기를 하고 있는데, 저는 더위를 좀 많이 타는 것도 없지 않아 있고, 캠핑을 처음 시작했던 게 겨울이어서 그런지는 모르겠는데, 저는 가을 캠핑보다도 그 겨울 캠핑의 그 감성이 참 좋더라고요. 따뜻한 난로 또는 따뜻한 화로대에서 나오는 불들을 바라보면서 이렇게 몸도 녹이고 따뜻한 차 한 잔 또는 따뜻한 커피 한 잔 이런 거 마시는 거, 이런 거 굉장히 좋아하거든요. 그래서 날씨도 점점 추워지고 있고, 겨울 캠핑을 준비하는 초보 캠퍼들이 어떤 장비들을 준비하면 좋을까 생각을 하게 되었고, 그래서 제가 가지고 있는 캠핑 용품들을 가지고 겨울 캠핑을 어떻게 하면 잘 날 수 있을지 한번 얘기해보는 시간을 가지려고 합니다. 그래서 창고에 가서 겨울 캠핑 장비들을 가지고 와서 여러분들에게 소개를 한번 해볼까 합니다. 그럼 좀 이따 뵙기로 하죠. 안녕하세요 여러분, 인트로 캠프의 인트로입니다. 집에 도착했습니다. 동계 캠핑 용품에 대해서 설명을 드리려고 하는데요, 이번에는 하나의 용품을 설명하지 않고 베스트 5로 카테고리를 나눠서 설명을 드리겠습니다. 동계 캠핑 준비물 첫 번째, 난방 기구입니다. 우리가 뭔가 따뜻하게 하고 싶으면 어떤 게 먼저 생각나시나요? 일반적으로 옛날부터 온돌방에서 생활을 했기 때문에 방을 따뜻하게 해주는 보일러를 가장 먼저 생각이 떠오르실 것 같아요. 근데 저희가 캠핑장에 가면 보일러를 사용할 수가 없는 거죠. 그러니까 공기 자체를 따뜻하게 데워줄 수 있는 용품이 필요합니다. 그게 바로 난로죠. 저 같은 경우에는 파세코 캠프 25S 다크 그레이 색상이거든요. 제가 구입할 당시에도 이렇게 좀 되게 구하기 힘들었었어요. 그래서 파세코에서 물량을 푼다 라는 그런 얘기를 듣자마자 새로 고침 막 누르면서 마치 수강 신청하듯이 겨우 구매를 했었던 제품이거든요. 대류식 난로에 이제 유명한 제품들이 있어요. 파세코와 토요토미의 옴니 제품이거든요. 사실 이 두 개가 거의 뭐 양대 산맥이라고 할 수가 있어요. 뭐 선택권이 그렇게 없다고 볼 수 있죠. 파세코 시리즈의 장점이 있어요. 바로 그게 뭐냐면, 이렇게 평상시에 수납할 때는 낮은 상태로 수납을 할 수가 있고요, 자동차 안에 스태킹을 할 때 공간 차지가 토요토미보다 적은 거죠. 근데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리프트업을 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제 사용을 할 때는 이렇게 사용을 하고, 보관을 할 때는 내리는 거죠. 근데 토요토미는 그게 안 돼요. 그리고 이번 연도에 나온 그 캠프 29 같은 경우에는 25S가 있고 27 모델이 똑같이 생겼는데 일산화탄소 경보기가 추가됐고요, 이번 연도에 나온 29는 불멍창이 와이드하게 빠지게 되었습니다. 근데 사실 저는 물론 이제 난로로 불멍을 할 수는 있는데, 저는 잘 때 이 난로 불빛이 보이면은 좀 불빛 때문에 좀 잠자기가 조금 힘든 게 없지 않아 있더라고요. 정신승리죠. 그리고 얘 같은 경우에는 이렇게 돌려서 심지를 빼게 되고요, 이 옆부분 빨간색 버튼이 자동 점화 부분입니다. 이 스위치를 옆으로 보내시면 소리가 나면서 이제 점화가 되거든요. 여기 좀 기름이 없어가지고 그냥 살짝 소리만 들려드릴게요. 이런 식으로 점화가 되게 되는데, 저번 영상에서 사용법에 대해서 어느 정도 이제 말씀을 드렸어요. 그래서 그 영상을 보시고 참조를 하시면 좋을 것 같고요, 거기서 제가 미처 얘기하지 못했던 부분들을 좀 말씀드릴게요. 얘가 움직일 수 있는 가용 범위가 이렇게 있습니다. 그래서 이 범위 안에서만 화력을 결정을 해주셔야 돼요. 간혹 더 약하게 튼다고 이 빨간 버튼을 누르고 이렇게 더 이렇게 낮추시는 분들도 있다고 들었어요. 근데 이렇게 되면은 심지가 제대로 이렇게 불을 붙지 못하기 때문에 이제 오래 사용을 할 수가 없어요. 불안전 연소가 일어나게 되면은 어쨌건 심지는 타게 되는 거거든요. 그리고 만약에 이 자동 점화 버튼이 고장이 나게 되면은 이 부분에 통을 올려가지고 여기다 직접 라이터로 불을 붙여주시면 됩니다. 차량으로 이동을 하고 난로를 평평한 곳에다 올려놓고 등유를 주유를 했잖아요. 그 다음에는 항상 이 부분을 이렇게 이제 비벼주시면서 이 안에 부분이 차량 이동 때문에 이렇게 어긋나 있을 수도 있단 말이죠. 그렇게 어긋난 상태에서 불을 붙이면 연소가 제대로 일어나지 않기 때문에 제자리를 찾을 수 있게끔 해주셔야 됩니다. 그리고 점화가 되면 불이 이제 빠르게 심지 전체에 퍼질 수 있게끔 그때도 한번 이렇게 흔들어 주시면 됩니다. 그 다음에 가장 중요한 거, 고구마 올려 드셔야 됩니다.
그 다음으로는 전기요가 되겠습니다. 보통 우리가 이제 오토 캠핑장을 가서 캠핑을 많이 하기 때문에 전기를 사용할 수가 있거든요. 그래서 전기요 하나 정도를 준비하시고 바닥에 깔아주시면 아주 따뜻하게 지낼 수 있습니다. 제가 구입한 전기요 같은 경우에는 1인용 전기요가 되거든요. 그래서 한 명 정도 잘 수 있는 사이즈가 되는 거죠. 이게 아무래도 이 등이 따뜻하고 안 따뜻하고의 차이가 굉장히 크거든요. 특히나 겨울에는 땅에서 한기가 많이 올라오기 때문에 이런 전기장판을 사용해서 그 한기를 좀 막아주는 역할을 하게 됩니다. 핫팩입니다. 저 같은 경우에는 이 핫팩을 작년에 100개 정도 100개 더 샀던 것 같은데 한 200개 정도 구입을 했던 것 같아요. 그래서 작년에 샀던 게 아직까지 남아있어서 사용을 하는데, 핫팩 같은 경우에는 겨울에만 꼭 필요한 그런 아이템은 아니라고 생각합니다. 항상 가지고 계시면 좋아요. 왜냐면 계절이 바뀔 때 날씨가 일교차가 되게 많이 심해지거든요. 그럴 때 사용을 하고, 여름에도 계곡이나 산 쪽으로 가게 되면 밤에 추운 경우가 있거든요. 물론 저같이 이렇게 추위를 잘 안 타시는 분들에게는 굳이 필요 없지만, 추위를 안 타는 사람만 캠핑을 가는 건 아니잖아요. 같이 간 연인, 친구, 가족들이 추위를 많이 탄다면 핫팩 정도는 갖고 계시는 게 참 좋습니다. 동계 캠핑 준비물 베스트 2, 난로 주변 용품입니다. 난로를 가지고 다니시면 꼭 가지고 가야 될 필수템이 또 하나 있습니다. 바로 연료가 필요하게 되는데요. 등유는 액체죠. 이거를 담을 수 있는 통이 필요합니다. 그래서 보통 이런 등유통을 사용하게 됩니다. 제가 지금 사용하고 있는 등유통은 시플로 제품입니다. 아마도 이 카키 색상은 구하기 힘들 수도 있습니다. 10리터짜리 등유통은 보통 1박 2일 정도 하시는 캠퍼분들에게 추천드리는 사이즈입니다. 정말 추위를 많이 타서 캠핑장에 도착하자마자부터 계속 난로를 가장 큰 열량으로 가동을 하시는 분들에게는 10리터짜리가 좀 작을 수도 있어요. 그럴 경우에는 20리터 등유통을 사용을 하시면 되는데, 저 같은 경우에는 5리터짜리 시플로 제리캔을 하나 더 가지고 있습니다. 왜 제가 이런 시플로 제품을 샀냐면, 보통 다이소나 아니면 인터넷에서 5,000원 미만으로 구입하실 수가 있어요. 그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직접 난로에다가 넣을 수가 없기 때문에 자바라를 가지고 펌프질을 해서 넣어주셔야 되거든요. 근데 이게 생각보다 많이 흘리게 돼요. 그리고 자바라가 또 따로 이제 들고 다녀야 되잖아요. 거기 등유가 엄청 묻거든요. 따로 이렇게 봉투에 보관을 하지 않으시면 다른 부분에 이제 그 등유들이 묻게 돼요. 그럼 냄새가 좀 많이 심합니다. 처음에는 저렴한 제품으로 자바라를 사용했지만 결국에는 사용을 안 하게 되더라고요. 그래서 이러한 제품들의 특징이 뭐냐면, 부분에 스파우트가 달려 있어요. 급유 관이라고 하는데 참 편해요. 이런 식으로 생겨가지고 사용할 때 빼가지고 이런 식으로 체결을 하고 뚜껑인 거예요. 이런 식으로 사용을 하게 되는데, 이 상태로 지금 보시면 약간의 등유가 들어있습니다. 부어볼게요. 등유가 안 새죠. 근데 난로의 입구에다가 넣고 누르게 되면 그때부터 등유가 들어가게 되는 거예요. 뺄 때는 등유통을 드니까 얘가 다시 제자리로 돌아오게 되죠. 그래서 웬만하면 등유를 흘릴 일이 없어요. 참 좋습니다. 일반적으로 난로를 사용하게 되면 따뜻해지지만 실내 공간이 건조해지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건조함을 없애기 위해서 가습기가 필요합니다. 그런데 저 같은 경우에는 가습기를 가지고 다니지 않습니다. 왜 그럴까요? 이것들을 올려놓게 되면 해결이 되는 거죠. 제가 사용하고 있는 주전자들은 이렇게 총 3가지입니다. 어디서나 구입할 수 있는 한 2.5리터 정도 되는 주전자, 닥터캠프 주전자, 벨라 황동 주전자입니다. 사실 이거 2개 같은 경우에는 가습기의 대체 용품으로 사용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볼륨이 적다 보니까 물을 넣게 돼도 추가해줘야 되는 시간이 굉장히 짧게 되는 거죠. 그래서 전기 때 사용하는 주전자가 바로 이 제품인데요. 브랜드 없이 그냥 어디서나 그냥 구할 수 있는 주전자입니다. 그래서 여기에다가 물을 가득 담고 난로 위에 올려주고 천천히 끓여주는 거예요. 그럼 이쪽으로는 계속 수증기가 나오겠죠. 근데 저 같은 경우에는 잠잘 때는 주전자를 난로 위에 올려놓지는 않아요. 불안한 거예요. 아무리 리터스가 높다 하더라도 자다가 여기 있는 물이 모두 다 증발돼서 과열돼가지고 불이 붙으면 어떡하지? 막 이런 걱정이 들거든요. 그래서 지금 생각해보면 그냥 가습기 하나 구입하는 게 좋지 않을까라는 생각이 듭니다. 하지만 난로 위에 그 끓는 주전자와 양옆에 이제 군고구 막 이렇게 올려있으면 그 감성 무시 못하거든요. 그 다음에 이거 타프팬입니다. 팬히터나 아니면 반사식 난로 같은 경우에는 열을 한쪽 방향으로 보내주지만, 대부분 캠퍼분들이 많이 사용하시는 대류식 난로 같은 경우에는 위쪽으로 올라간 뜨거운 공기를 아래로 낮춰줄 수 있는 장치가 필요한 거죠. 그래서 이러한 타프팬을 난로 위에 이렇게 설치를 하게 됩니다. 얘 같은 경우에는 예전에 여름 캠핑 필수템 영상에서도 말씀을 드렸었는데, 브랜드가 없는 중국 직구 제품이었습니다. 리모컨도 있어요. 눌러주면 보이시죠? 작동을 하게 됩니다. 그 다음에 필요한 제품이 이것도 파세코 제품인데 바로 서큘레이터입니다.
타프팬과 마찬가지로 뜨거운 공기들을 순환을 시켜줘야 된단 말이죠. 그래서 사실 서큘레이터는 여름에만 한정되어 있는 그런 템이 아니라요, 사계절 내내 사용을 한다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체 내장 배터리가 있어가지고 충전을 하게 되면 사용도 할 수 있어요. 그래서 막 이렇게 높낮이도 조절이 되고요, 리모컨이 있어서 누르면 켜집니다. 그리고 진짜 더 좋은 게 뭐냐면 회전 버튼이 있어요. 그래서 회전을 하게 되면 이렇게 돌아가게 됩니다, 지가 알아서. 그래서 타프팬으로는 밑으로 눌러주고, 그 다음에 서큘레이터로는 퍼트려주는 겁니다. 보통 이래요. 겨울에 리빙쉘 텐트를 많이 사용을 하기 때문에 전실 공간에 난로를 놓고 난로 옆부분에 서큘레이터를 놓으시고 방향을 이너 텐트 쪽으로 향하게 해주신다면 따뜻한 공기가 들어갈 수 있는 거죠. 여러분, 근데 그거 아세요? 방금 말씀드렸던 타프팬과 서큘레이터를 단 하나로 해결할 수 있는 제품이 있습니다. 크레모어 V600 플러스입니다. 동계 캠핑용품 베스트 3 안전용품입니다. 이거는 베스트 3 뭐 이런 게 아니라 그냥 필수로 가지고 계셔야 되는 아이템이에요. 딱 두 가지를 준비하시면 되는데, 일산화탄소 경보기입니다. 보통 다 제품들이 이렇게 생겼어요. 건전지를 넣고 이 가운데 버튼을 눌러주게 되면 비품이 3번씩 3번 울리게 됩니다. 이러면 이제 정상 작동을 한다는 거거든요. 간혹 가다가 이거 못 믿으시는 분들이 있어요. 이게 과연 일산화탄소를 감지해서 얘가 진짜 이렇게 울려줄까 의심이 많으신 분들도 있는데, 저도 사실 처음에 좀 의심이 많아가지고 확인할 수 있는 방법이 없을까 막 이런 생각을 했거든요. 봉투에다가 얘를 집어넣고 자동차 시동을 건 다음에 배기관에다가 봉투를 갖다 대보래요. 그럼 바로 소리 날 거라고, 그런 글을 제가 읽은 적이 있습니다. 수화기입니다. 얘는 뭐 말씀 안 드려도 되죠? 필수템입니다. 동계 캠핑 준비물 베스트 4 바닥공사 용품입니다. 겨울에는 땅도 얼잖아요. 한기가 막 올라오게 되거든요. 그래서 이러한 한기를 막아줄 수 있는 바닥공사가 필수거든요. 안 그러면 자다가 입 돌아가요. 뭐 일반적으로 텐트를 구입하시면 있는 그라운드 시트를 꼭 깔아주셔야 되고요. 그 위에 텐트 올리고 뭐 이제 바닥공사를 시작을 할 거란 말이죠. 캠퍼분들마다 되게 다르긴 하지만 이제 일반적으로 하시는 방법들이 발포 매트 깔고 에어 매트 또는 자축 매트 깔고 두꺼운 요 깔고 전기요 깔고, 그리고 나서 침구류들을 깔아서 이렇게 잠을 자게 되는데, 보통 매트를 구입하실 때는 Rvalue라는 거를 보게 됩니다. Thermal Resistance Value의 약자거든요. 건축 용어에서 단열의 정도를 나타내는 값이라고 생각을 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이런 값이 이제 매트에 적용이 되는 건데요. 그래서 이 R-value 값이 높으면 높을수록 단열 효과가 좋다는 얘기입니다. 보통 겨울에 사용하는 매트류 같은 경우에는 5 이상 되는 제품들을 사용을 하시면 돼요. 근데 사실 저희는 이 R-value가 그렇게 중요하진 않아요. 왜냐하면 이런 R-value를 따져서 매트를 구입하는 그런 장르가 사실은 오토캠핑보다는 백패킹 하시는 분들이 보통 더 중요하게 생각하거든요. 왜냐면 우리는 여기다 전기요 깔고 뭐 깔고 하다 보면은 그렇게 R-value가 중요하진 않아요. 우리는 그냥 최소한 5T 정도 이상 되는 그러한 매트들을 구입을 하시면 될 것 같습니다. 노마드에서 나온 자축 매트를 사용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이런 거 그냥 깔아놓고 그 위에 이제 약간 도톰한 이불들을 깔아놓고 전기장판을 올려놓는 거죠. 근데 이게 왜 그런 거냐면, 보통 이러한 자축 매트나 에어 매트 같은 경우에는 이 안에 이제 메모리 폼이나 위와 아래를 잡아줄 수 있게끔 하는 구조물들이 있어요. 근데 이런 구조물들이 접착제로 접착이 되어 있는데, 얘가 이제 지속적으로 계속 열을 가해주다 보면 이 접착제가 녹아서 떨어지게 된단 말이죠. 근데 사실 제가 캠핑을 이렇게 즐기다 보니까 이렇게 굳이 바닥 공사를 하지 않고도 정말 좋은 방법이 하나 있더라고요. 사실 이 방법을 쓰니까 땅에서 올라오는 한기 때문에 추워서 깨본 적은 한 번도 없었던 것 같아요. 야전 침대를 사용하는 겁니다. 지금 보이십니까? 이쪽에는 헬리녹스 택티컬 코트 밀리터리 올리브, 이쪽에는 헬리녹스 택티컬 코트 코요테 탄, 이렇게 두 개를 가지고 있습니다. 기분이 아주 좋습니다. 이러한 코트 제품을 사용하시는 게 저는 더 좋더라고요. 왜냐하면 뜨거운 공기를 아래로 내리죠. 근데 이 내리는데 한기가 항상 존재하더라고요. 그래서 어느 정도 밑부분으로 내려가게 되면은 한기가 느껴집니다. 이런 코트 제품들을 사용을 해서 지면과 최소 뭐 20-30cm 이상 떨어뜨리게 되면은 얇은 자축 매트 이런 거 하나를 올려주게 되면은 생각보다 그 한기를 느낄 수가 없게 됩니다. 물론 지금 제가 가지고 있는 뭐 이 헬리녹스 제품 같은 경우에는 지금 구하기가 힘들 거예요. 지금이 아니라 원래부터도 구하기가 힘들었어요. 그리고 프리미엄이 붙어서 최근에 한번 뭐 초캠장터 리셀 확인해 보니까 코트 하나에 55만원, 60만원 막 이렇게까지도 거래가 되더라고요. 그래서 뭐 굳이 뭐 헬리녹스 제품을 구매하지 않더라도 네이처하이크 제품 같은 경우에는 10만원 언더로도 구입을 할 수 있기 때문에 야침 모드로 사용을 해서 겨울을 지내는 것도 하나의 방법이지 않을까 생각을 합니다. 사실 저는 이 방법이 제일 좋은 것 같아요. 동계 캠핑용품 베스트 5 기타 물품들입니다. 이제 모든 용품들이 다 갖춰졌단 말이죠. 카테고리에 좀 넣기 좀 애매한 부분들을 제가 몇 개 더 말씀을 드릴게요. 일단 춥잖아요. 그럼 두꺼운 이불이 필요한 거죠. 저는 이렇게 두 가지 침낭을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하나는 그냥 버팔로에서 나온 침낭이에요. 사실 그렇게 두껍지 않아요. 우리는 막 부스다운 막 50만 원, 막 100만 원 넘어가는 그런 침낭들이 솔직히 필요는 하지 않아요. 왜냐면 오토 캠핑이니까요. 이게 얇죠? 사실 이걸로 춥지 않아요. 이런 얇은 침낭으로 춥다라고 느끼시는 분들은 굳이 또 좀 더 두꺼운 침낭을 사실 필요는 없고 그냥 집에 있는 이런 소미불 있잖아요. 이런 거 그냥 가지고 가시면 됩니다. 굳이 막 비싼 침낭 또 구매를 해야 된다? 이건 정말 낭비인 것 같아요. 그냥 이불 하나 가져가시면 됩니다. 물론 이것도 갖추다 보면은 구스다운 다음으로는 좀 의아해 하실 수도 있어요. 쿨러입니다. 이게 왜 동계 캠핑 필수템에 포함이 되어 있냐 라고 이렇게 되게 의아해 하실 수 있는데, 쿨러는 사계절 다 필요해요. 왜냐면 제가 이제 지금부터 설득을 시켜 드릴게요. 동계 캠핑을 딱 갔어요. 근데 아침에 딱 자고 일어나서 이제 시원한 물을 마시려고, 시원하게 하려고 이제 밖에 내놨겠죠. 그래서 그런 시원한 물을 가지러 왔어요. 언 거야. 이런 경우 있습니다. 그럼 이번에는 난로를 켜놓은 따뜻한 이 공간 안에다가 음식물들을 놓으면 되겠네 라고 이제 생각을 해가지고, 근데 이게 따뜻하다 보니까 음식이 부패되는 거예요. 이런 것처럼 겨울에도 쿨러가 필요합니다. 여러분, 지금까지 동계 캠핑 필수템 베스트 5에 대해서 알아보았습니다. 물론 베스트 5인데 카테고리로 나누다 보니까 여러 용품들이 나오긴 했어요. 동계 캠핑 정말 그 감성이 정말 매력적이라고 생각을 하거든요. 동계 캠핑만이 갖고 있는 이 매력을 여러분들도 같이 좀 느껴보셨으면 좋을 것 같습니다. 좀 춥더라도 사랑하는 사람들과 또는 혼자서 캠핑을 즐겨보신다면 아마 여러분들도 동계 캠핑의 매력에 빠지실 수 있을 거라고 저는 확신합니다. 그럼 지금까지 인트로였습니다.